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213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너무도 강한 아내로 인해 어머니를 등재할 팔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강한 아내로 인해서 내 어머니를 등재할 사주팔자를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런 가정을 자주 목격합니다. 어떤 가정을 목격하게 될까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축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너무 센 여자를 만났어요. 이렇게 되면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봐도 너무나도 센 여자라 걱정이 되겠죠. 자, 세월이 좀 지납니다. 역시 아들은 센 여자에게 잡혀서 공처가로 아내에게 꼼짝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러면 시어머니 눈에는 어떨까요? 아니겠죠? 그러니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조언과 충고를 하게 됩니다. 자, 강한 아내는 시어머니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강한 성격이라면 어머니 말을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며느리는 남편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내 때문에 어머니를 등재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아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공처가인 아들은 결국은 아내를 선택하고 어머니를 등재할 팔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게 자주 목격되는 결혼식의 풍경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게 너무 센 여자로 인해서 어머니를 등재할 사주팔자가 사주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자, 어떤 사주팔자인지 사주팔자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이 사주팔자를 한번 보자고요. 경진년, 임오월, 기축일, 임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그러려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인 내 편부터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또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 일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오한의 기토, 시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지, 오와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내 편의 세력이 제법 되죠.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 축토, 작은 흙, 오와 작은 촛불까지.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큰 쇠, 그리고 시지의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축토 안에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임수, 시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계수, 그 다음에 일지 축토안의 계수, 그리고 시지 신금안의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경금, 신금, 큰쇠,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같이 나와 있는 것도 큰 쇠와 큰 물로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가장 강한 오행. 자,
임수 어떤 물인가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죠. 더군다나 금생수를 받고 있네요. 그러니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이 사주에서는 가장 강한 오행이 물이 되겠습니다. 자, 물이 쏟아지면서 임수가 5화 정도는 한 방에 꺼트려 버리죠. 작은 물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 편이라고는 축토하고 진토부인데 진토는 너무 멀고 축토는 임수 있죠? 임수가 이 축토 정도는 밀어버리겠네요. 금성수 받은 큰 물이라. 그러니 거의 내 편이 진토밖에 없지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약하다는 얘기죠. 이 진토 역시 이 금생수 받은 임수에게 거의 이 진토도 절보간 흙이죠. 물에 의해서 흙탕물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최약 사주라기도 할 말이 없겠네요. 그죠? 내 편이 있지만은 내 편은 거의 사주에 강한 물기운에 의해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약 사주까지 되는데, 자, 이 사주가 정색격이라면 어떨까요? 선생님, 내 편의 세력이 그래도 진토도 있고 오화도 있고 축토도 있는데 어떻게 정세가 됩니까? 이렇게 내 편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하나하나 보자고요. 자, 먼저 이 진토 있죠? 진토는 어떤 흙인가요? 뻐륵이죠? 물을 품은 흙. 큰 흙이지만 물을 품은 흙이다는 얘기죠. 절벅절벅하다는 얘기죠. 자, 금생수를 받은 임수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 이 진토는 거의 흙탕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흙이 아니라 흙탕물. 흙탕물도 물은 물이죠. 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오화는 어떤가요? 오화도 역시 임수가 쏟아지면 이 오화 정도는 한 방이면 꺼버리죠. 진토가 단단한 흙이었으면 물을 막아줬을 때 막을 흙도 없고 나무도 없고 큰 나무도 막아주지 못하고 그러니 오화는 한 방에 꺼졌습니다. 축토는 어떤가요? 축토는 역시 시지에 있는 금생수를 받은 임수 큰 물이 쏟아져 내리면 축토 정도는, 축토도 언 땅이고 절벽한 흙이죠. 물에 의해서 휩쓸려다 보니까 흙탕물이 돼버리네요. 이 큰 흙도 흙탕물이 되는데 이 작은 흙도 흙탕물로 변해서 이 축토도 역시 물이 돼버리네요. 자, 내 편 있나요? 무늬로만 축토, 오화, 진토 있지만은 전부 물기운으로 변하고 오화는 꺼져버렸다는 얘기죠. 이 축토하고 진토가 흙으로 흙탕물이 되지 않고 흙으로 어느 정도 남았다면 화생토 아니라고 오화가 할 일이 있어서 정세가 안 되겠는데 이 오화마저 흙이 전부 물로 변했기 때문에 생할 것이 없어서 한신으로 변해서 이 사주는 정세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뭘로 정세를 했나요? 금생수, 물기운이 가장 강하죠. 금생수에서 물로 정을 했다는 얘기죠. 정제격이 됐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는 내 편이 있지만 다 상대편은 넘어간 거 알겠죠? 오화는 꺼져버리고 이해가 가신가요? 이래서 정색격이 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정색격 사주가 되면은 이 물에게 종을 한다는 얘기죠. 물이 뭔가요? 재성이죠. 재성은 남자한테 이성 배우자가 됩니다. 이성 배우자한테 종살이 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종을 한다는 얘기죠. 꼼짝 못하고 반항도 못하고 종을 하러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성 배우자, 아내에게 종을 하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에게 종을 꼼짝도 못한다는 얘기죠. 대들도 못하고. 그러니 공처가 사주가 됩니다. 그죠? 이 물에게 대항을 못하죠.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작은 흙으로는 대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물에게 종을 하는 그런 사주가 됐기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가 됐고, 자, 이 사주의 어머니는 어디 있나요? 이 사람 어머니. 오화죠. 오화가 나를 새겨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되죠. 이 어머니는 아까 얘기했죠.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에 한 방에 꺼져버렸다는 얘기죠. 어떠나요? 내 어머니가 거의 이 물 때문에 죽었죠. 재성 때문에. 그래서 내 아내가 내 어머니를 죽인 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 어머니와 등을 돌려야 될 그럴 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 어머니를 내 아내가 죽인 꼴이 됐으니까. 그죠? 물이 쏟아지면서 이 임수를 꺼버렸으니까. 임수가 쏟아지면서 오화를 꺼버렸으니까 임수가 나를 죽인 꼴이 되니 아내가 내 어머니를 죽인 꼴이 된다는 얘기죠.
아내가 시어머니를 죽인 꼴이 돼서 그런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재성인 인수, 즉 시어머니를 아주 작살낸 사주팔자다 보니까 어머니와 인연이 파각해진 사주팔자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재성인 아내 때문이죠. 이래서 어머니와 등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본인이 힘이 강해서 종살이를 하지 않고 좀 막아줬다면은 어머니도 무사했을 텐데 막을 도리가 없죠. 이 기토 가지고는 내 편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서 아내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머니는 아내에게 한 방에 꺼졌습니다. 이런 사주팔자가 바로 아내 때문에, 강한 아내 때문에 어머니와 등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강한 아내로 인해서 어머니와 등을 져야 할 사주팔자를 얘기해 봤습니다. 아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꼼짝 못하고 아내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내 중에 선택을 하게 했을 때 아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 이로 인해서 어머니와 등재할 팔자를 얘기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